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냥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갖춰져 있는 그 능력의 위치대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다시 또 이제 아래 위치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게 뭐 아래 위치입니까? 뭐 어쨌든 도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남자 정재승님을 모셔봤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e스포츠 코치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35살 정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러면 e스포츠 네. 코치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e스포츠 코치 하기 전에 선수로서도 생활을 했었고요. 선수로 성공 못했는데 네. 지도자로 성공한 경우도 꽤나 있어요. 뭐 네네. 해외 축구를 보거나 야구를 보더라도.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하진 못했고요. 지도자로서는 그래도 나름의 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어떤 종목이었나요? 그러면 e스포츠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요즘 잘 아실 롤이라는 네네. 종목의 코치를 했고요. 선수로서는 사실 제가 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북미 시절부터 게임을 해왔었어요. 이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봤고 네.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즐기기 시작하면서 이 게임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프로게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했습니다. 동체 시력이 중요한 게이머로서는 많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긴 하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팀에 계셨죠? 게이머를 할 때는 제닉스톰이라는 정말 1세대 프로게임단의 네네. 이제 게이머로 있었고, 이제 이후에 코치를 할 때는 이제 CA 엔투스를 시작으로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지금은 광동 프릭스로 바뀌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KT 롤스터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치에서 근무했던 거는 중국의 네. 이제 W라는 명문 프로게임단에서 이제 코치 커리어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멋있네요, 멋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네. 1세대 프로게이머라는 게 그 클템님 계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소리인데 맞아. 아주부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신이 있는데 그 전신 MIG라는 그 게임단에 네. 제가 탑라이너로 입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쉽게도 제가 정글러였었기 때문에 네. 기량 부족으로 샤이 선수라는 박상면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됐고 음.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랑은 다 친하고 그분들 여전히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죠. 뭐 해설로서도 그렇고 네. 1세대 프로게이머라고 하면은 지금 해설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제 클템 미연우 해설, 네. 그 노페 정로철 해설, 네. 네, 이분들이 이제 당시에 저랑 1세대 게이머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시죠. 그때 당시 네. 1세대 프로게이머 분들하고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익스톰에 있을 때 네. 당시 감독이 지금 홍진호 씨예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은퇴 이후에 롤 지도자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당시에는 사실 월급이 없었습니다. 1세대 때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뭐 사실 숙식을 제공하고 대회를 나갈 수 있다라는 그 기회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이었고 월급이 없었고 이제 대회에 나가서 회사가 몇 퍼센트를 떼가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랑 감독 그 운영진들이랑 같이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상금에 대한 배분만 있었던 시대였어요. 아, 정말요? 네. 뭐 선수단 관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숙식 제공해주고 이제 밥 먹고 게임 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팀워크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썰들을 들어보면은 네. 이제 제가 그 구락스 그 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네.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네. 막 진짜 PC방 가서도 연습을 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가요? 제가 이제 어깨에 살짝 발을 좀 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딱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프로게이머 할 때 그 MIG 테스트를 보거나 할 때도 네. 컴퓨터가 부족하고 해서 연습실 자체가 없어서 PC방에서 테스트를 보고 스크림 이제 연습 경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e스포츠 이제 게임단 자체가 많이 생기고 체계화가 시스템화가 굉장히 잘 되면서 새로운 종목 뭐 제가 알기로 발로란트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이더라도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색은 다 갖추고 기본급적인 부분도 충분히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제 네.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지금은 이제 롤 같은 경우도 2군이나 3군 이런 팀에서도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연봉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셀러리 캡, 이제 연봉을 너무 과하게 연봉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딱 제한해 놓는 그런 제도까지 생기는 거 봐서는 이제 연봉 체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때 당시 선수 네. 생활을 했을 때 연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연봉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찾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뭐 편의점에서 음식을 하나 사 먹은 것도 사실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사실 프로게이머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리기사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타인의 계정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타인 계정을 가져와서 제가 대리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게이머를 계속 도전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차후에 나타날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대리에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근데 군대는 다녀왔고 독립심이나 자립심은 강한 입장이다 보니까 게임단에서 돈은 못 받고 생활고가 심했죠. 네, 사실 사비가 없어. 이제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집에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서 눈치 봤을 때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눈치를 보고 사비를 보내주게 했을 정도로 그 당시 프로게이머들은 버는 게 없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죠. 아, 정말 힘들었군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제 내 자신의 상황과 내 입장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게이머로서 자신 있고 내가 잘하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력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어 나갔을 때 이게 충분히 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끊어냈죠. 이제 다친 적이 있는데 네. 다친 거를 자가 치료하고자 자격증을 공부를 했습니다. 재활운동 처방서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자가 치료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에 와서 잘 곳이 없으니까 연락을 사실 드린 거예요. 아, 저 주말에 이렇게 왔는데, 주말마다 오게 되는데 인사 드릴 수 있냐 하면서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합격하고 집에 내려가려는데 저를 딱 부르시더니, 이제 강현주 감독님과 그 당시 CJ 코치였던 손대영 이제 지금 감독님이랑 네네. 그 두 분이서 거기서 이제 즉석적인 면접이 시작된 거죠. 관심이 있냐. 근데 그마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트레이너나 이런 체육 종사자로서의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있어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청원 경찰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 운동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가 목표했던 부분을 무너뜨려 가면서 이전에 프로게이머로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지도자로서 이루는 그 도전을 한다라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진짜 그거를 책에 빽빽하게 써가면서 이 일을 해서 저 일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강윤주 감독에 연락을 드렸죠. 형, 진짜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프로게이머로서 못 이뤄봤던 우승에 대한 부분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코치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코치 생활을 했을 당시에는 연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당시에 제가 첫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CJ. 네, 당시에. CJ 당시에 200만 원이었고 네네. 상당히 컸죠. 왜냐면 제가 청원경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12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이라는 돈이 올랐어요. 그리고 숙식도 제공이 됩니다. 그게 메리트여서 선택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사무국분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이 금액이 측정되었습니다, 사인하실래요? 이걸로만 그냥 끝냈지, 저 얼마 주십시오, 어떻게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절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끝이었어요. 사실상 따져보면은 근무 시간이, 이제 코치라는 직업이 지금에서야 이제 명확한 롤이 있어서 게임을 전문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 매니저로서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냐, 팀 자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군의 업무를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그 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게임도 가르쳐야 됐고요, 매니지먼트 해야 됐고요, 애들 선수 수발 다 들어야 되고, 뭐 감독님이든 아니면은 뭐 청소부터 아침에 선수를 깨우는 거부터, 뭐 식당에서 뭐 음식 같은 걸 사오는, 애들 밥을 먹여서 밥을 사오는 거부터 운전, 청소,
이후에 연습실에 끝까지 남아서 정리정돈 혹은 선수 연습 관리, 선수들보다 제가 더 잠을 덜 자고 제일 먼저 출근을 해야 이 선수들이 하루 종일 얼만큼 게임을 하고 얼마나 연습량이 되고 연습 과정이 어떤지를 다 일거수일투족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 외에 모든 시간은 일만 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게임 지도자인지 아니면 진짜 매니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일들을 그냥 다 했습니다. 진짜 선수들 속된 말로 똥 닦아주는 거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네네. 과연 이게 큰 큰 금액인가 돌이켜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연애도 하고 싶고 그 나이에 그리고 또 운동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더 줄여야 됐어요. 와, 잠을 아예 거의 안 자다시피 했습니다. 속된 말로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코치나 감독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게 되면은 진짜 이번 시즌 갈아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갈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갈아 넣었는데도 안 됐을 때 정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그 중에 그렇게 본인을 갈아 넣어가면서 잘했던 분들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제가 존경하는 이제 지금도 이제 SK T1에서 감독을 하고 계시면 김정균 감독도 정말 운 좋게 제가 한두 번 사석에서 뵀을 때 그 형의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갈아 넣은 사람이고 저 자체보다 게임단이 항상 우선이고 성적이 우선이고 선수들이 우선인 이런 삶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뒤에서 노력하는 게 엄청나군요, 이제 코치님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한테도 얘기하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운이 좋고 너가 재능이 있어서 지금 기회를 얻었을 때 네. 특히 재능에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영역이든 디제잉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렇게 내 음악을 들어주는 팬들에 의해서 이제 창출되는 것들에 의해서 내게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명예가 생기는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감사하게 기회인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왔을 때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냥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갖춰져 있는 그 능력의 위치대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다시 또 이제 아래 위치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아래 위치입니까? 뭐 지금 되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 위치에 존재하고 일을 근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명예로운 위치에 팬들이 나를 올려준다는 그걸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쉽게 연예계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J에서 시작해서 이제 WE까지 코치 생활을 이어가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WE에 있을 때는 그 중국 자본 이런 것 때문에 연봉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KT에서 성과가 잘 안 나서 중국으로 약간 수출된 느낌. 그래요?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연봉은 국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약했고요. 사실 사실 중국에서 수억 대가 넘는 연봉 제시를 했던 거는 제가 아프리카 프릭스 당시에 지금 형 광동 프릭스에서 거의 신입들 아예 게임을 모르는 초보 선수를 데리고 플레이오프 2회 진출과 이제 롤드컵은 아쉽게 진출 못했지만 그렇게 진출했을 때 이제 KT에 딱 넘어가기 전이죠. 그때 중국에서 연봉 3억에 대한 제의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이제 한번 해보셨잖아요. 해설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페이를 받게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나요? 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엇 자체에 소속된 상황이 아니면은 대부분의 해설이나 그런 캐스터 같은 경우는 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라고 하면 이제 계약직인 거죠. 그러니까 회당 출연료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회당 출연 자체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큼 인지도가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뭐 연예인이랑 똑같습니다. 너 회당 얼마 받아? 나 회당 500, 뭐 회당 100.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이제 뭐 사실 해설을 1부가 아닌 이제 2부 리그의 메인을 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제 객원 해설로서 롤드컵이나 MSI 같은 이런 큰 곳에서도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계약직의 형태라서 뭐 연봉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LOLC에 잘 하고 계시는 캐스터 조영일 캐스터님이라던가 이현우 해설, 김동줄 해설 이런 분들 전부 다 또 개인 사업자로서 방송 출연을 하시거나 행사를 뛰시거나
뭐 지방을 다니시거나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시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의 명목으로 다가서야지 해설이고 캐스터면은 고정된 수입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프리랜서로 네, 일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혹시 페이커님과의 재미난 썰들이 있나요?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수와의 썰이라는 것은 그 선수 처음에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2015년도에 중국의 이벤트전 같은 것들을 하러 이제 많이 다녔어요. 이제 각 팀마다 잘하는 선수들을 착출해서 이벤트성으로 가서 이렇게 대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면을 트기 시작을 했고, 뭐 대단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 선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차량 이동 중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독서 혹은 게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낮춘다던가. 당시에는 페이커 선수가 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그 독서 외에는 큰 관심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늘 게임만 고집하고 늘 독서만 했다라는 거,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눈을 돌렸다라는 소식을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뭐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혹은 같은 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듣기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를 만난다던가.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면을 트고 나서는 뭐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정도.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선수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이제 좀 재미난 선수들도 있었나요? 구락스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네. 제가 구락스 선수들 중에 함께 있었던 선수가 스맵 송경호 선수, 프레이 이제 김종인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둘이랑은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게임단 생활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즐거움은 순간이어서 너무 정말 많긴 한데 순간이어서 어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고, 동고동락했을 때 그 힘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 순간의 즐거움, 그 순간의 그런 행복한 기억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값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뭐 큰 에피소드가 있다라기보다는 선수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힘들었지만 좋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을 같이 나눴던 게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봐서 곱씹어보니 이게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 선수들의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재밌더라고요. 이제 승엽 선수는 지금 현재 개인 방송 하고 계시죠? 군인입니다. 아, 정말요? 네. 군대 가셨군요. 아, 네네. 프레이 선수도 군대 가셨죠? 네, 맞습니다. 두산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운동을 좀 이제 배우기로 했습니다. 휴가 때 하루 날을 잡아서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풋장 너무 좋아합니다. 잘생겼잖아요. 엄청 잘생겼죠. 네. 네. 그 제 1대 미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롤 제 어깨에 상징적인 상징적인 미남이죠. 네, 진짜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 유튜브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친구 유튜브를 한 번 보고 있으면 사실 뭐 편집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풀 영상 올리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고 기승전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네, 정말 재능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유튜브로 와서 네. 영상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제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저녁이지 않나요? 네, 혹한기가 너무 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정말 20대 중반과 이제 30대 초반을 정말 그 어깨에 갈아 넣었으니까 네네. 그 외의 것들은 정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정말 단순하게 팀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어요. 네네. 그게 요식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을 판매한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우리가 가진 음식을 팀원들이 다 같이 최상의 서비스, 거기다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팀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업에서 했던 행위와 비슷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잠실에 있는 교양식사라는 곳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고도식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매니저 일을 했지만 이제 좀 더 낮은 직급의 매니저로서 이제 홀 매니저로서 이제 그 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팀 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했고, 지금 이제 매니저로서 물론 사장님 계시긴 하지만 지금 리더의 역할이죠. 이제 알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체 매장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단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현재 요식업 매니저로 일을 하면은 네.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내 사업장이 아니고서야 모든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사실상 다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다행히 운이 좋게 이제 사장님께서 제 능력을 좀 더 좋게 봐주셔서 현재 최저시급보다는 좀 더 많게
시급으로만 따지면은 15,000원 정도인데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은 제가 특수하게 하루에 요식 같은 경우는 10시간 정도를 기본 근무 시간을 잡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제 약간 좀 하이엔드로 빠진 양고기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근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로 줄어들어요. 재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7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한 2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일했던 업에서보다 정말 수없이 많이 낮아진 연봉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차크인 공식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롤드컵 8강 5경기 그거 이겼으면 우승을 했을 것 같아서 아, 그게 살짝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돌아간다면은 약간 저는 후회할 만한 일들을 없애는 쪽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네. 그 KT에 있을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8강 5경기. 네, 맞습니다. 네, 이겼으면은 아마 우승을 했을 것 같아요. 상대팀이 어디였죠? 당시에 그 우승팀이었던 갑자기 IG네요. 강력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네.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좀 만날 수 있는 사람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차원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포탈처럼. 네. 원체 이제 대인관계를 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빡빡하게 살다 보니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도 못 만나는 경우도 많고 한 5분의 여유가 있어도 1분의 여유가 있어도 잠깐 얼굴 맞대고 서로 눈빛 교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재승 님이 네. 추천해주고 싶은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 혹은 인물들이 있나요? 저는 제 롤모델은 사실 김종국이에요. 그 롤모델인 이유는 일단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를 통해서 힘들었던 뭐랄까 터보 시절 이후에 뭐 사기나 이런 것도 많이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개인 활동을 하기 전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운동으로서 많이 해결했던 부분도 있고 검소함 그리고 의리 있는 그리고 본인한테는 되게 항상 박하지만 타인에게 베풀거나 나눌 때는 한없이 잘 나누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그분 롤모델로 삼기도 했고 똑같은 것 같아요. 늘 운동하라고 하고 늘 영어 공부하라고 하고 늘 책 읽으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그런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늘 그런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에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정재승 님이 네.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나중에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그냥 제가 현재 느끼고 있고 가장 피부로 와닿아서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비교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거울로도 내 모습이 보이고 네. 어딜 가든 타인이 보이고 핸드폰만 열어봐도 SNS가 보이고 그걸 보지 말라고 그 낭비다 보지 말라 뭐하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면서 자기개발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네. 이제 현재 감사해라.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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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